이번 MB 블랙리스트를 9월 11일 저녁 메인 뉴스에서 보도하지 않은 방송사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MBC와 채널A입니다. 아. 결론적으로 동아일보와 채널A는 양사 모두 보도하지 않은 셈이죠. 신문도 방송도. 네네. 보도량을 보면요. 11일 하루에 JTBC가 4건, SBS와 TV조선은 2건, KBS와 MBN은 각각 1건을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하고 JTBC는 완전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중앙일보는 제로인데 네. JTBC는 제일 많은 4건. 그렇죠. 네. 네. 이번 조사 결과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방송 담당 수집관을 따로 두고 지상파의 행사와 프로그램 제작에도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특히 SBS에는 물은 생명이다라는 특집 행사 관련 4대강 사업 비판을 자제하는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SBS는 이 내용을 자사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11일 국정원 MB 때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라는 보도에서 이렇게만 말합니다. 진행자 교체 압력은 물론 특정 프로그램 정책 비판 내용까지 자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만들었던 특집 프로그램이란 말은 안 하고. 예, 꼭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예. KBS와 MBN도 방송사에 가해진 압력 등의 여타 사안보다는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는 것만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KBS는 MB정부도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리라는 11일 보도에서 국정원은 이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방송사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짧게 전했고요. MBN도 11일 보도에서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의 면면을 나열을 하고 이러한 사안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은 전했는데요. 예.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제일 제대로 보도한 것은 JTBC였습니다. 우선 보도 건수도 제일 많고. 네네. 예. 특히 JTBC는 그 SBS에서 얼버무린 사안에 대해서 SBS의 경우 2010년 물은 생명이다라는 특집 행사에서 4대강 사업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했으며 MBC에는 환상의 짝꿍이라는 프로그램 폐지를 유도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JTBC는 이어지는 민정홍보수석 지시 있었다라는 11일 보도에서 국정원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활동의 배후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실체 드러난 MB 국정원 블랙리스트라는 보도에서는 국정원이 MBC와 SBS 등 방송계의 인사와 프로그램 내용에까지 개입을 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고 강조해서 전했습니다. 네. 이 보도에서는 MBC 정상화 전략에 대해서 제법 자세히 전했는데 MBC에 대한 국정 운영 방안을 국정원이 설계했다는 건데 주목할 부분은 당시 MBC 사장은 김재철 사장이 임명됐었다라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그리고 KBS에 대해서도 원장의 지시로 좌파 성향 방송 연예인 순화 견제 활동 방향 보고 문건 속에 KBS 등 공영방송에서의 방송인 퇴출 유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자세히 전했습니다. 예. SBS에 대해서도 회장직 사퇴와 국정원의 영향력 문제를 엮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이회수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심경을 들어보는 그런 방송도 했습니다. JTBC가 가장 충실했다. 네네. TV조선은 언급 안 하셨어요? 네. TV조선과 조선일보는 굉장히 좀 비슷한 보도를 보였어요. 일단 TV조선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유난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 정부 및 야당 공격 소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이 정치 쟁점화하려는 네네, 그런 네. 거죠? 예. 네. 제목이 11일 박원순 문학의 인사 사찰이라는 보도에서요. 개혁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합니다. 예. 그리고 데스크 브리핑 김희수 인준안 부결 야당과 전면전으로라는 11일 보도에서는 앵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인준 부결 직후 국정원과 법무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사찰 조사 결과와 이 전 대통령 친인척 특혜 대출 의혹을 공개했습니다. 대야 반격하도록 볼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요. 이것도 역시 또 정치 논리, 정치 그렇죠. 쟁점화. 예. 그러자 배성규 정치부장의 답변은 논리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상당히 공교로워요.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국정원이 길게 냈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과거와 달라 보이는데 어쨌든 이 모든 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이다라는 그 관점을 드러냅니다. 네.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행태를 스포츠 경기
해설처럼 전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저는 받았고요. 네. 이처럼 객관적으로 드러난 MB 블랙리스트라는 범죄 행위 자체를 여권과 야권의 정치 공방의 일환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아닌 사정 수사 가능성만을 부각해서 마치 새 정부가 보복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보도였습니다. 예. 뭐 저는 이런 정치적 해석도 있을 수 있다. 네네. 라는 식의 보도는 뭐 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보도가 좀 많습니다. 이런 태도가 13일에도 이어지는데요. TV조선 MB 야권 수사해야 총공세라는 보도에서요. 민주당 지도부가 이명박 정부와 야권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야권의 야당 탄압, 사정정국 주장을 부각했습니다. 예. 앵커가 또 과거 정부 때 블랙리스트 논란과 방송 장악, 도청 의혹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야당에선 노골적인 야당 탄압으로 조폭식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예. 그러자 기자가 표면적으로는 철저히 기계적 규정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이지만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각각 보여주거든요.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마치 조폭 정권 같다라는 이런 식의 반발을 하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예. 그러나 이 보도는요. 국정원 TF 발표 내용 등을 모두 의혹이라는 말을 꼬리표로 붙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컨대 기사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명박 정부 문학의 블랙리스트 의혹, 민주당 도청 의혹, 홍준표 대표의 국회 운영비 횡령 의혹, 과거 정권에서 공공기관 대규모 부정 채용 의혹 이렇게 모든 것에는 의혹이라는 말을 계속 붙여주고요. 예. 분명한 사실로 밝혀진 사안임에도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서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보도였습니다. 대부분 의혹이고 의혹은 여권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야권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한다. 뭐 이런 식의 구도. 네. 좋아요. 하나 더 있는데요. 전원책 앵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보도의 앵커 멘트는 전원책 앵커였는데 전원책에 오늘 이 사람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9월 13일 보도를 했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MB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드러내는 보도였습니다. 그래요? 예, 도입부부터 요즘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않게 심경이 불편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사자방 비리라고 부르면서 적폐천상을 외쳐대니 세상이 야속할 겁니다. 아주 굉장히 감정을 이입하는 그런 슬픈 보도였습니다. 예. 전 앵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MB 정부 캐기는 가히 전방위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 정부가 MB를 의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4대강 사업은 4번째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18대 대선 댓글 사건에 다시 불이 붙었으며 심지어 10년 전 BBK 사건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데다가 어제는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MB정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란 게 나왔다. 이렇게 너무나 MB에 대해서 좀 안쓰럽다라는 내용과 문정부가 너무 공격적이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좀 악독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보도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이 나름 또 판단을 하겠죠. 네. 아까 JTBC 보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설명이 좀 됐는데 현재 이 이른바 MB 블랙리스트는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의 생계를 끊기 위해서 지금 파업하고 있는 KBS, MBC뿐 아니라 SBS까지 정부가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이걸 지금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지금 파업 중인 노동조합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번 발표를 보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면서 파업하는 양사 노동자들의 파업 이유가 적나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2010년 5월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조직 개편 관련 좌편향 인사 여부 파악을 국정원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9월에는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좌편향 방송 PD 주요 제작활동 실태 파악을 또 역시 국정원에 지시했다고 하고요. 이명박 대통령 대선 특보 출신인 김인규 전 KBS 사장이 KBS에 있던 시절에는 대규모 조직 개편이 진행됐고 노조 출신 PD 등이 지역과 비제작 부서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고 합니다. 고대영 사장이 보도본부장으로 있던 2011년 2월 8일에는 시사기획 창의 윤도현 씨 나레이션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었고요. 보도 책임자였던 그는 그 담당 기자의 해외 출장을 하루 전에 반려해서 이 취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
하면요.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2010년 아까 말씀드린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라는 문건이 만들어졌고 예. 김재철 사장은 실제로 기자와 PD 등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끊이지 않고 했죠.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 폐지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와서 보면 MB 블랙리스트와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예.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단순히 그냥 KBS, MBC의 이 사측, 사장에 의해서 혼자 된 게 아니라 그렇죠. 국정원도 연관되고 예. 청와대도 연관되고 예. 다 그렇다. 네. 예.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MBC 각 부문별 피해 사례를 알렸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국정원과 이를 실행한 MBC 간부들을 조목조목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MB 블랙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서 MBC에서는 어떻게 누가 움직였는지 더 세부적인 블랙리스트를 보여주는 이런 네.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사실 국정원이 발표한 것보다 더 황당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MBC 본부 발표에 의하면 앵커 아나운서 교체, 김미화 윤도현 씨가 라디오국에서 어떻게 퇴출되었나 등을 상세하게 전합니다. 네. 여기에 더 재미있었던 거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가 MBC 경영진을 통해서 MBC의 인기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서 창조경제를 다뤄달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1년 동안이나 계속 창조경제와 관련된 그 방송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김태호 PD라 버텼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재미있는 게 창조 경제가 뭔지 몰라서 만들기가 어렵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획 어떻게 된답니까? 또 지금 파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파업은 지금 12일째 정말 열심히 계속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MBC 본부는 MBC 블랙리스트 대상자 김미화, 김재동, 문성근 씨 등이 형사고소, 손해배상 소송 등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고요. 또 참여연대나 돌마고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예. 고소인은 당연히 노동조합과 파업 참가 아나운서 그리고 그 82명 중 몇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은 블랙리스트 당사자들 그리고 퇴출 프로그램의 담당 PD 등 여러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소송 주체들과 소송 참여자들의 규모와 고소 고발 대상자의 범위 소송 여부 등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피고소인은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 그리고 국정원 뜻을 수행한 김재철 당시 MBC 사장 등 MBC 경영진이 될 것이고요. MBC 예능 프로그램에 외압을 넣거나 세월호 참사 촛불 집회 축소 보도를 요구한 청와대 직원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공모한 안광한 김장겸 등 전현직 MBC 경영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이 아주 광범위하네요. 네네. 네. 그리고 오늘 11시에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는요. 전국언론노조와 KBS MBC 정상화 시민행동 소속 구성원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회견 이유가 MB 정부의 국정원 블랙리스트 원본 문건을 모두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TF 발표는 문건의 존재 사실만 밝혔을 뿐이다. 그 내용의 그 샅샅 안 나탄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그러니까 하고 전면 있고요. 공개해라. 네네.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공영방송으로 이어진 언론 장악 시나리오라는 것의 실체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오늘 12번째 그러니까 파업이 오늘로 12일인데요. 오늘 돌마고 불금 집회가 9번째로 열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공영방송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청계광장 인근에서 모이거든요. 네.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MB 블랙리스트를 9월 11일 저녁 메인 뉴스에서 보도하지 않은 방송사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MBC와 채널A입니다. 결론적으로 동아일보와 채널A는 양사 모두 보도하지 않은 셈이죠. 신문도 방송도. 네네. 보도량을 보면요. 11일 하루에 JTBC가 4건, SBS와 TV조선은 2건, KBS와 MBN은 각각 1건을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하고 JTBC는 완전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중앙일보는 제로인데 네. JTBC는 제일 많은 4건. 그렇죠. 네. 네. 이번 조사 결과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방송 담당 수집관을 따로 두고 지상파의 행사와 프로그램 제작에도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특히 SBS에는요. 물은 생명이다라는 특집 행사 관련 4대강 사업 비판을 자제하는 그런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SBS는 이 내용을 자사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11일 국정원 MB 때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라는 보도에서 이렇게만 말합니다. 진행자 교체 압력은 물론 특정 프로그램 정책 비판 내용까지 자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만들었던 특집 프로그램이란 말은 안 하고 예.
네, 꼭 남의 일처럼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예. KBS와 MBN도 방송사인 사정 수사 가능성만을 부각해서 마치 새 정부가 보복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보도였습니다. 예. 뭐 저는 이런 정치적 해석도 있을 수 있다라는 네네. 식의 보도는 뭐 좀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보도가 좀 많습니다. 이런 태도가 13일에도 이어지는데요. TV조선 MB 야권 수사해야 총공세라는 보도에서요. 민주당 지도부가 이명박 정부와 야권에 대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야권의 야당 탄압, 사정정국 주장을 부각했습니다. 예. 앵커가 또 과거 정부 때 블랙리스트 논란과 방송 장악, 도청 의혹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야당에선 노골적인 야당 탄압으로 조폭식 국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예. 그러자 기자가 표면적으로는 철저히 기계적 규정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이지만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각각 보여주거든요.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마치 조폭 정권 같다라는 이런 식의 반발을 하는 내용을 전해줍니다. 네. 그러나 이 보도는요. 국정원 TF 발표 내용 등을 모두 의혹이라는 말을 꼬리표로 붙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컨대 기사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런 것. 또 실체 드러난 MB 국정원 블랙리스트라는 보도에서는 국정원이 MBC와 SBS 등 방송계의 인사와 프로그램 내용에까지 개입을 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고 강조해서 전했습니다. 네. 이 보도에서는 MBC 정상화 전략에 대해서 제법 자세히 전했는데 MBC에 대한 국정 운영 방안을 국정원이 설계했다는 건데 주목할 부분은 당시 MBC 사장은 김재철 사장이 임명됐었다라는 점을 짚어줬습니다. 그리고 KBS에 대해서도 원장의 지시로 좌파 성향 방송 연예인 순화 견제 활동 방향 보고 문건 속에 KBS 등 공영방송에서의 방송인 퇴출 유도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자세히 전했습니다. 예. SBS에 대해서도 회장직 사퇴와 국정원의 영향력 문제를 엮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 이회수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심경을 들어보는 그런 방송도 했습니다. JTBC가 가장 충실했다. 네네. TV조선은 언급 안 하셨어요? 네. TV조선과 조선일보는 굉장히 좀 비슷한 보도를 보였어요. 일단 TV조선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유난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명박 정부 및 야당 공격 소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뭔가 이 정치 쟁점화하려는 네네, 그런 네. 거죠? 예. 네. 제목이 11일 박원순 문학의 인사 사찰이라는 보도에서요. 개혁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합니다. 예. 그리고 데스크 브리핑 김희수 인준안 부결 야당과 전면전으로라는 11일 보도에서는 앵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인준 부결 직후 국정원과 법무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사찰 조사 결과와 이 전 대통령 친인척 특혜 대출 의혹을 공개했습니다. 대야 반격하도록 볼 수도 있나요? 라고 물어요. 이것도 역시 또 정치 논리, 정치 그렇죠. 쟁점화. 예. 그러자 배성규 정치부장의 답변은 논리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상당히 공교로워요.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국정원이 길게 냈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과거와 달라 보이는데 예. 어쨌든 이 모든 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예. 전체적으로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이다라는 그 관점을 드러냅니다. 네.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 행태를 스포츠 경기 해설처럼 전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저는 받았고요. 네. 이처럼 객관적으로 드러난 MB 블랙리스트라는 범죄 행위 자체를 여권과 야권의 정치 공방의 일환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아니라 가해진 압력 등의 여타 사안보다는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라는 것만 일방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KBS는 MB정부도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리라는 11일 보도에서 국정원은 이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방송사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의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짧게 전했고요. MBN도 11일 보도에서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의 면면을 나열을 하고 이러한 사안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되었다는 사실은 전했는데요. 예.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안 문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제일 제대로 보도한 것은 JTBC였습니다. 우선 보도 건수도 제일 많고. 네네. 예. 특히 JTBC는 그 SBS에서 얼버무린 사안에 대해서 SBS의 경우 2010년 물은 생명이다라는 특집 행사에서 4대강 사업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했으며 MBC에는 환상의 짝꿍이라는 프로그램 폐지를 유도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JTBC는 이어지는 민정홍보수석 지시 있었다라는 11일 보도에서 국정원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활동의 배후에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